자, 오늘 수업을 슬슬 이제 시작하는 거야. 슬슬 시작해 볼까? 자, 우리 그치? 뭐가 숙제였냐면은 숙제 있었지, 그치? 맞지? 숙제가 자, 몇 번부터였냐면은 몇 쪽에 몇 번이었냐면은 62쪽에 이어서부터 했나? 65쪽? 66쪽? 네. 66쪽 1번부터. 자, 답을 쓸게. 자, 페이지 66페이지에 1번에 자, 그치? 순서대로 지속적인 그 다음에 바람. 자, 2번은 OXXO 3번은 그치? 한난 한난. 야, 이거 뭐 글자 비슷해서. 4번에 1번에 자, A는 황해 난류. B는 그치? 북한 한류. 그치? C는 동한 난류. 동해 난류 아니야. 동한 난류. D는 그치? D는 리만 해준데 D는 할 필요 없어. 우리 교과서에 이제 빠져 있어. E는 쿠로시오 또는 구로시오 상관없거든. 일본어로 해서 구로시오 해류. 얘는 한류 난류를 안 하고 그냥 보통 큰 거는 이제 해류. 근데 구로시오 해류는 난류에 속한다. 자, 2번에 ACE 3번에 그렇지 BC. 그 다음에 뒤에도 했지. 뒤에도 숙제였잖아. 네. 5번에 낮고 높은 6번에 OXXXO 7번에 저위도 고위도 순서대로. 밑에 두 번째 거는 난류, 미음에는 산소, 그 다음에는 영양염류. 그 다음 밑에 건 안 해도 되고, 대안자원. 자, 그 옆에 탐구학습 해가지고 페이지 69페이지. 페이지 69페이지. 그 위에 정리 있거든, 정리. 정리 1번에 크기 때문에 2번에 니은도 크기. 3번에 디귿의 수온과 염분, 온도와 염분 해도 돼. 그 다음 밑에 1번에 XOOOX 2번에 4번. 자, 뒤에 기본 문제. 자, 페이지 70페이지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구로시오 해류, 11번에 2번, 12번에 자, 조경수의 위치는 여름철에서 자, 이게 겨울철에는 북한 한류의 세력이 강하여 겨울철에는 북한 한류의 세력이 강하여
해력이 강하여 조경수역이 강하니까 그치? 여름철보다 조경수역 위치가 내려온다 또는 남하한다. 조경수역의 위치가 내려온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인가? 아니다. 17번까지. 13번의 답은 2번, 3번. 3번. 14번에 그치? 3번. 15번에 3번. 16번에 니은 디귿. 16번에 니은 디귿. 17번에 2번. 여기까지였지. 네. 질문하시면 됐지. 그 틀린 거. 얘는 왜 그렇지? 아 그거 그거 응. 그 66쪽 2페이지 3번이요. 110, 그렇지? 66쪽. 66페이지 2번에 3번. 네. 자, 2번에 3번. 북태평양 해류는 바람의 영향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 북태평양 해류야. 그러면 우리 해류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 근처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 그치? 맞지? 우리나라 근처 하면서 그치? 자, 이거 살짝 여기만 살짝 집을게. 여기 우리나라 근처 하면서 기억나? 네. 자, 이제 또 응을 하나 살짝 그려주면 돼. 자, 우리나라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우리나라 여기니까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 해류가 이렇게 해류를 맨 처음에 여기 이렇게 가다가 무슨 얼굴이지? 이거 요렇게 가다가 그렇지 우리나라 여기 그치 육지를 만나서 위에 올라갔어. 그렇지 그러다가 편서풍을 만나서 이쪽으로 가다 대기되지만 다시 육지를 만나가 내려가는 거지. 그치?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응으로 가지. 그치 자 그러면 요 중에 누구 물어봤지? 북태평양 해류야. 그럼 이 중에 북태평양 해류 여기야. 태평양의 북쪽 여기가 북태평양 해류. 그럼 북태평양 해류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를까? 이거지. 요쪽이 무슨 쪽일까? 동쪽이야 서쪽? 서쪽. 여기는 동쪽. 그러면 서에서 동으로 가잖아. 맞지? 네. 맞지? 시계 방향은 동사 아니에요? 아 그건 봐라. 왜 시계 방향이 자 이게 지금 시계 반시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봐라. 그렇지? 승현아 이렇게 그런 거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어디야? 동에서. 그럼 여기는? 서에서. 그러면 어디를 따지느냐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뭐냐면 태양계를 하면서 생김 그치? 반시계가 서에서 동일 때 반시계 했잖아요. 시계는 동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얘도 동에서 서고 얘도 동에서 쓸까? 그럼 얘도 동에서 써요? 아니지. 얘도 동에서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개를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만 물어보는 거잖아. 맞지? 여기만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만 따지면 돼. 그러면 서에서 동 이렇게. 무슨 풍의 영향을 받는다? 요 위도 30도 이상은 무슨 풍? 편서풍. 그렇지. 편서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이름이 편서풍. 그 바람을 따라서 가는 게 북태평양 해류. 그치? 그러니까 2번에 3번은 X 틀렸지. 그치? 서에서 동으로 고쳐야 돼. 편서풍. 그 다음에 또 없나요? 그럴 리, 그거 승현이 보고 있는 그거. 네. 뭐 보고 있어? 6번에. 이거 6번에 4번.
6번에 4번. 자, 극지방에서 냉각된 횟수는 표층으로 떠올라 적도 쪽으로 이동한다. 봐라. 봐. 잘 봐봐.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반대로 적어놓은 거야. 봐. 극지방에서 냉각된 횟수. 요까지는 맞지. 극지방은 추우니까 냉각이 돼.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무거워지는 거야, 가벼워지는 거야? 무거워져요. 그렇지. 그러면은 표층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심층으로 가라앉지. 그렇지. 그러니까 표층으로 떠올라가 틀렸어. 심층으로 가라앉아라고 쳐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적도 쪽으로 이동. 그러니까 심층 순환이 거기서부터 심층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핏 보면 있잖아. 맞네. 그렇지. 그렇게 보이는 거야. 자, 또 질문. 그래. 그거 성현이 보고 있는 게 그렇지? 아, 맞았어요. 아니야? 보고 있는 거 아니었어? 뒤에? 이거 5번 틀렸어요. 자, 5번. 자, 70페이지 5번. 자, A에서 F 중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 자, 서에서 동으로 부는. 서에서 동. 이걸 편서풍이게 무역풍이게? 편서. 그렇지. 그럼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걸 찾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B가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밑에도 있어. 밑에. 편서풍이 그렇지? 편서풍이 여기 북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쪽에도 있어. 요것도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둘은 무역풍, 요 둘은 편서풍 이렇게 되거든. 이거 참고로 요거 이름이 남극순환유라고 있거든. 네. 그림상 지금 여기다 그려놨지만 사실은 호주가 여기 여기 있어야 돼. 남극순환유라고 있거든. 요게 대표적인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책에 그림이 훨씬 낫네. 그렇지? F가 그렇지? 편서풍. 그래서 편서풍은 B하고 F. 답 3번.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없나? 틀린 건 있어요. 틀린 거 있는데, 그 틀린 거 중에, 좀, 이거 왜 이렇지? 이런 거 있잖아. 14번. 14번. 자, 다음은 해수순환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이게 도움물, 그치? 얼음물, 물 있어. 그러면은 한쪽에 도움물, 물, 그러니까 온도가 다른 거야. 근데 옆에 나는 뭐냐면 염분이 다른 거야. 그치?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위로 올라가고, 그치? 낮으면 내려온다. 염분이 높으면 내려가, 낮으면 위로 올라간다. 이런 거거든? 이런 거는 심층순환의 원리지. 그치? 그래서 14번에 1번은 틀렸어. 2번 더운 물은 또 올라가니까 2번 틀렸고 3번 진한 소금물이 가라앉는 거니까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답은 3번. 요거는 심층순환이야. 표층순환은 바람 따라가는 거야. 그치? 맞아. 예를 들어서 부채질을 했더니 막 물이 막 이동해요. 이런 거는 표층순환이고, 그치? 그러니까 무거워지면 가라앉고 가벼운 또 온다. 이거는 심층순환. 또 질문해볼까? 15번이가 안 나와요. 15번 안 배웠다고? 그렇지. 15번은 그러면 지금 할게. 봐라. 수온과 염분 차이로 발생하는 순환이다. 맞지? 심층순환. 자, 심층순환은 매우 느린 속도. 표층순환보다는 느려.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사람들이 그치? 1000년 정도 걸린대, 대략.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 시작하잖아. 그치? 지금 여기 내가 예를 들어서 오줌을 쌌다 치자고. 그럼 바다에 오줌을 쌌어. 그 물이 1000년 뒤에 다시 온다. 그렇지? 왜냐면 표층순환 따라갔다가 심층순환도 하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는데 그 정도 시간 걸려. 그치? 그래서 이거는 2번은 매우 느린 속도 맞고 3번 태평양. 자, 태평양에서 표층수가 가라앉는다. 아니야. 태평양에서 가라앉는 게 아니고 그린란드 쪽에서 가라앉아. 그럼 그린란드 쪽이 무슨 어디게? 그린란드. 그러니까 북극해. 거기가 대서양 쪽이야, 대서양. 그치? 대서양 쪽이야. 그래서 대서양 쪽에서 가라앉는 거거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인도양에서 심층순환이 표층순환과 연결돼. 그러니까 심층순환이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게 태평양하고 인도양 두 개거든.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가라앉고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위로 올라오고 이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 5번 북대서양에서 냉각되어 가라앉은 해수는 적도 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그렇지. 심층순환을 통해서. 됐니?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운 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나와. 그치. 너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그치 과학을 방금 한 거야. 고등학교. 너가 형보다 너 그치 한 살 더 많은 거야. 그치 잘. 너 형이 내년에 배울 게 이걸 심층순. 자, 그다음 또 없으면 우리 기억나니 요 문제? 그렇지. 우리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자, 이 문제는 내가 줬거든. 자, 이 문제를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문제를 내놓는 거야. 해봤나? 아니, 어렵다고? 어려우면 같이 한번. 자, 보자. 자, 알고 뭐 이건 뭐 2025, 이거 한 5, 6년 전에 뭐 영재고 나온 거. 자, 근데 있잖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야. 호호, 그렇지? 수조에다가 물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물이 가라앉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건 뭐지? 주제는 심층순환이지. 심층순환. 자, 그러면 우리는 가라앉고 또 오른다까지만 배웠어. 근데 그게 옆에 실험 결과를 보니까 시간 이동 거리 있고 잉크가 섞은 물이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욕조에다가 그치? 욕조에다가 잉크가 섞인 물을 그치? 샥 그치? 여기서다가 샥 보면 그냥 슉슉슉슉슉 이렇게 내려간다고. 다 내려가. 그럼 이 잉크 섞은 물이 슉 여기 잉크를 섞은 물이야. 잉크 플러스 물 이렇게. 그럼 얘가 슉슉슉 내려가서 슉 이렇게 간다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치? 보게. 자, 근데 그러면 얘가 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내려가서 갔을까 이거지. 그치? 봐봐. 뭐라고 돼 있지? 왜 이게 바닥으로 내려갔어? 차워. 그렇지. 잉크를 섞은 무슨 물? 얼음물이야. 아하, 얘는 얼음물이니까 찬물이야, 찬물. 그럼 찬물은 어때? 무거워서 가라앉는다. 그래서 심층순환을 한다. 이거였어. 그치? 자, 그랬더니 이거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시간에 대해서 이동 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그치? 우리 책에 요. 그치?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인데 두 칸쯤에서 그치? 한 둘, 여기 요쪽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또 그치? 또 한 둘, 이렇게 간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두 칸.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가 그치? 두 칸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속도로 쭉 흘러.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같이 추가해 주냐면 문제를 기억해서 소금을 추가할 때 여기다가 여기 이제 소금을 추가한 거야. 소금. 그러면 염분이 어때? 높아졌어. 그러면 더 무거워져, 더 가벼워져. 더 무거워져. 그러면 얘가 자 그치? 쭉 내려가는 게 얘보다 어때? 더 빨리 내려가겠지. 그치? 더 무거우니까 지금. 맞지? 오케이? 그러면 그치? 이게 옛날에는 슝슝슝슝슝인데 얘는 슝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시간이 얘보다 어때? 내려가는데 시간이 짧게 걸려. 그치? 그치? 그러면 요거보다 짧으니까 어디 그려야 돼요? 어디에 적어요? 그러니까 계략적으로 그리는데 요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빨리 내려오잖아. 그렇지? 그럼 빨리 내려온 물이 빨리 그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빨리 내려와. 그럼 얘도 어떻게 돼? 빨리 가겠지. 이해돼? 뒤에서 빨리 미는 거야. 야, 빨리 가 이렇게. 그러면 걔들도 어때? 빨리 갈 거 아니야. 그럼 빨리 가면 봐봐. 아까는 두 칸 갔어. 그럼 빨리 간다는 표현은 뭘까? 그치? 시간이 한 칸 갈 때 거리를 두 칸 가는 거야. 그럼 더 빨리 움직이는 거야. 맞지? 그럼 얘도 또 한 칸 갈 때
두 칸 가겠지. 그럼 점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그리면 돼. 되겠니? 네. 지금 선생님 왜 여기까지만 그려요? 자가 지금 문제에서 보면 자의 길이가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밖에 없어. 자가 여기 더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더 있고 뭐 이게 더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위치까지 측정이 돼. 그치? 그러면 봐봐. 요 한 칸에다 점 그리고 그거 그치? 요거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그 표시를 이렇게 해줘.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네. 여기 그치? 자 그런 게 지금 1번 문제였어.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이거야. 2번 문제는 뭐냐면 그림은 밀도가 큰 해수가 가라앉으면서 심층순환을 형성하는 어느 해역의 평균 기온 변화이다. 자, 앞으로 예측되는 심층순환의 변화를 밀도와 연관지어 쓰고 이러한 밀도 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을 두 가지만 제시하시오. 그렇지. 자, 옆에 그래프를 봤어. 이번에 여기 그래프 요 그래프를 보니까 기온이 점점 어떻게 돼?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올라가요. 올라가잖아. 시간이 딱 지나니까 그게. 그러니까 2000년대 되니까 이제 시간이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있어. 그러면 그냥 밀도가 큰 가라앉으면 심층순환 어느 해역의 평균 기온 변화이다. 그러면 심층순환의 변화는 그치 밀도와 연관지어서.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면 그치 물의 온도, 수온도 올라가겠지. 수온도 그러니까 물도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치 심층순환이 더 잘 일어날까 잘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그렇지. 봐봐.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훅 내려가야 그치 심층순환이 되는데 온도가 높으니까 얘가 어때? 잘 안 내려가. 그치 잘 안 내려가. 그러면 수온이 높아지면 그치 뭐지? 밀도가 작아져. 그렇지. 밀도가 작아져. 그러면 심층순환이 더 잘 된다, 잘 안 된다. 그렇지. 심층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이게 느리게 일어난다. 천천히, 더 천천히. 심지어는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더 느리게 일어날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자, 심층순환의 변화는 수온이 높아지면 밀도가 작아져서 심층순환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가 2번의 첫 번째. 그러면 밀도의 변화는 자, 이러한 밀도 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 뭐지? 밀도 변화. 우리 방금 했던 거. 밀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지? 수온과 염분이지. 자, 그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실험에서 목적은 뭐냐면 심층순환인데 심층순환은 수온과 염분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결론이고, 그치? 심층순환이 잘 일어나면 수온은 낮아져야 되고 염분은 높아지면 심층순환은 더 빠를 거고, 지구 온난화가 와가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심층순환이 더 느릴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습지? 변화 안 하네. 야, 이거 뭐, 변화 안 하잖아. 이거 뭐, 그거 영재 뭐 별거 없네. 뭐 어렵지도 않네. 그치, 민성아? 그렇지, 봐라. 맞다, 쉽다잖아. 이해하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책에 74페이지 보이니? 업그레이드 어렵다는 문제인데 이거 뭐 어렵다는 문제인데 별로 어렵지도 않네. 맞지? 네. 이거 뭐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이거 우리 다 했던 거네. 그치? 네. 우리 다 했던 거네. 그러면 서술형 문제 우리 마지막에 76페이지 한번 펴볼까? 거기까지 숙제. 얘들아 76페이지까지 숙제인데 76페이지에 거제도가 나와 있어. 거제도. 그치? 18번에 거제도, 봐라. 자,
그렇지, 그거 한번 풀어볼까? 그림과 같이 거제도와 쓰시마 섬 사이에 기름이 유출되었다고 가정할 때 A에서 C 중 기름이 퍼지는 곳, 그렇지? 퍼지는 것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지? 어디에? 자, 요 문제는 거제도와 쓰시마 섬 사이에 기름이 유출됐다고 가정하자. 그치? 거제. 야, 진짜 이거 그치요? 자, 여기 제주도, 그치? 그치? 자, 이 바나나, 바나나 그리고 쓰시마, 쓰시마, 쓰시마 그랬어. 사실은 쓰시마가 우리나라에 더 가까이 있어. 근데 일본 땅이니까. 그럼 요 사이에 사고가 났다 치자. 기름이 유출됐어. 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 그렇지 뭐냐면 펜스를 설치할까? A, B, C 중에. B. A, B, C가 어디냐면 C가 쓰시마 점 저기 여기 쓰시마 점이라 치고 여기 C. 어디 할까? B. A지 A. 왜 이러? 승현아 왜 이라고 생각했어? 동안 날로. 그렇죠. 아 역시 동안 난류. 자, 그러면 요 지역에 쓰이겠지 해류가 어느 방향이냐를 따져야 돼. 자, 요 지역에서 이제 봐. 얘들아, 쿠로시오 해류는 여기 있다 여기. 쿠로시오 해류는 여기야. 여 아니야. 쿠로시오 해류 중에 일부는 이쪽으로 가고, 일부는 이쪽으로 가고, 일부는 이쪽으로 가잖아.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중에 지금, 자, 요거는 일본 쪽에 가까운 거야. 쓰시마 난류. 자, 얘들아, 요거는 뭐지? 우리나라의 동쪽에서 동안 난류. 그러면 동안 난류에 의해 가지고 해류가 요걸 따라갔거든. 그러면 여기서 유출 사고가 일어났으면 기름은 어디로 가겠니 이거지. 아하, 기름이 이쪽으로 흘러가겠지. 그러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펜스를 여기에다가 설치해야지. 만약에 기름이 이쪽으로 아니 동안 이쪽으로 오면 여기 설치하겠지만. 그래서 답은 A야. 자, A라고 쓰고, 자, 동안 난류를 따라 기름이 흘러가므로 A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시 18번에 동안 난류를 따라 기름이 흘러가므로 A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할 수 있겠니? 맞지? 그러면 숙제 뭐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더 풀어볼까? 아니면은 그냥 진도 나갈까? 진도 나갈까? 네. 자, 이 중에 그러니까 뭐 계산 문제 하나 있는데 이거 계산 문제 하나만 딱 해볼게. 그렇지, 14번. 자, 단위는 퍼밀이 있고 PSU가 있어서 상관없어. 아무거나 써도 돼. 왜 자꾸 그러니? 아니, 애들 뭐 많아가지고 흘러가는데 잘 모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보이는데. 자, 지금 봐. 14번. 자, 표는 A와 B, 14번이야. 자, A와 B 해역의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료의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A 해역, 딴딴딴딴. B 해역, 가, 딴딴딴. 자, A 해역의 염분을 구하시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B 해역 해수 1kg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의 양을 구하시오. 자, 14번.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거는 뒤에 서술형 문제 14번이야, 얘들아. 그치?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 페이지 76페이지 14번 76페이지에 14번. 자, 연문 계산 문제 요거 애들이 싫어해. 조금 귀찮아. 그렇지? 자, 지금 14번 문제 해수 1kg
비슷하지? 에헤 이렇게 A 해요? B 해요? 염나, 연마, 황마, 기타. 염나, 연마, 황마, 그치? 기타. 자, 답은 일단 27.1g부터 이렇게 3.8, 1.7, 3.8g, 1.7g, 그 다음에 2.4g. 자, A 지역의 염분은 얼마니? 35. 그렇지. 더 나온 거 역시. 35야. 그럼 배수 1kg랑 35니까 35 퍼밀 또는 35 PSU 이렇게 씁니다. 아무거나 그렇지. 1번 가. 자, 2번은 이제 가를 찾으래 가. 자, 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3.6g. 그렇지? 얘는 1.6g, 2.4g. 자, 뭘 쓸까? 염분비 일정 법칙 기억나니? 네. 염분비 일정 법칙. 그러면 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염분은 달라도 그치? 그 염료 사이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그걸 우리는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불렀어. 그럼 염분비 일정 법칙에서 10을 쓰자면 그치? 만약에 이거 대 이거라면 이거일 때 이만큼 있다면 이거일 때는 이만큼 있겠지. 그치? 이 비율이 똑같다고. 그럼 27.1 대 3.8은 그치? 가 대 3.6. 귀찮은데. 맞지? 네. 좀 많이 귀찮을 것 같아. 그래서 소수점 몇 자리? 이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응이 많아. 자, 이거. 자, 그치? 3.8 곱하기 가는 27.1 곱하기 3.6과 같다. 그치? 따라서 가는 가양은 그치? 27.1에다가 곱하기 3.8분의 3.6이네. 3.8분의 3.6 3.8분의 3.6 그치? 계산하면은 26g 나온다. 그렇지. 답은 26g. 아니 생각해봐. 이거 봐. 요거보다 조금 작잖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분명히 자연수로 나올 거고. 그럼 25 아니면 26이겠지. 그치? 계산하면 26 나와. 자, 그래서 답은 26g. 나머지는 다 뭐 하면 돼? 왜 대답 안 하는데? 왜 나머지는 다 뭐 하면 돼? 없으면 그냥. 뭐라고? 숙제를 하면 되겠지? 네. 그치 민승아? 네. 아이고 그치 잘. 그럼 숙제는 74, 75, 76 하면 되겠네. 테스트는 다 목요일. 다음 주 원래 화요일 날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그치 수요일 중 애들이 오자마자 그치 바로 그치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하면 돼. 그렇고 이제 기권. 자, 마지막 단어냐? 마지막 단어. 자, 지구과학 마지막 단어고 기권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 기권이라는 파트를 배워. 지금 중학교 3학년 뭐 형이 있거나 누나가 있으면 그치? 중학교 3학년 형이나 누나가 지금 학교 내신을 요걸 하고 있어. 기권. 자, 우리 맨 처음에 지구계는 있잖아. 봐봐. 생각해봐. 지구계는 5개의 권이 있었거든. 그치? 외권도 있고, 지권도 있고, 그치? 그치? 수권도 있고, 기권도 있고, 생물권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생물권은 생명과 화학이라고 따로 있어. 그러면 이제 기권만 하면 돼. 우리 태양계는 외권이고, 그치? 지권은 우리 지구 했었고, 이제 기권. 수권은 방어면. 자, 이제 기권은 뭐냐면, 자, 이제 기권의 그럼 어디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 반지름 몇 킬로? 6,400km 역시. 그러면 지구는 중력이 있잖아. 그러면 중력이 있으면 지구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대기를 가지고 있거든.
이 대기가 지표면부터 몇 킬로냐면 1000킬로까지 최대. 그렇지. 그러면 기권의 위치는 지표에서 1000킬로까지. 요게 기권. 자, 그러면 지표에서 1000킬로까지가 기권. 그러니까 1000킬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는 외권인 거예요. 외권. 그러면 여기에 그렇지. 여기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대기라고 부르고 대기. 여기 이 대기 중에는 공기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공기의 성분이 있는데 공기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지? 질소. 질소. 그렇지. 자, 이제 질소가 몇 퍼센트 있냐면 대략 78%. 그 다음에 산소가 21%.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는 물질이 있거든. 이게 0.93%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는 게 이산화탄소가 그렇지 여기 0.03%인데 요새는 0.04 정도까지 올라왔어. 나머지 기타인데 그럼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안 해도 되지, 그렇지? 대략 이 두 개가 제일 많고 얘가 살짝 있다. 자, 이 정도야. 그러면 있잖아. 자, 근데 있잖아. 지구는 이렇잖아. 지구. 근데 금성은 어떤 줄 알아? 금성? 너무 꽉 차있잖아. 뭐가? 이산화탄소. 그렇지. 이산화탄소. 그냥 거의 이산화탄소야 그냥 다. 화성은 어때? 화성은 아예 거의 대기가 없죠. 대기가 없는 건 아니야. 있긴 있어. 아르곤. 아르곤? 아니야. 여기도 이산화탄소. 대기가 없는 행성은 수성 대기가 없어. 그러면 물론 대기의 양은 금성이 훨씬 많거든. 근데 금성도 이산화탄소 화성. 그럼 있잖아. 지구도 처음에는 뭐였을까? 저런 이산화탄소였어. 그러니까 지구도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였어. 근데 그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어떻게 될게? 줄어들었어.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치? 그러면 처음에 많았던 이산화탄소가 지구는 왜 이산화탄소가 점점 감소했을까? 아니 처음에 아니 지금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그치?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져가지고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양은 점점 줄었어.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크게 보면. 그러면 왜 줄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산소 때문에.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가 그치 금성하고 화성하고 지구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 물이야. 그래. 물이 있어.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바다야. 있잖아.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용해돼. 탄소가 녹아서 탄산이온으로 가. 그럼 이 탄산이온이 칼슘이랑 만나면 석회암이라는 게 되고, 그러니까 석회암이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암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이온이 되고 그게 암석이 되버렸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녹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간 게 아니고 녹았다가 암석이 돼. 그러면 그걸 계속 반복하면 어때?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줄어들어. 양이 줄어.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25억 년 전쯤에 즉 성캄브리아 대라는 그때 시기가 있었거든. 그때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등장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 시험에 나올 수도 노코멘트 하자. 자, 광합성 세균이 등장해. 광합성 세균이 뭘 하지? 뭘 할까? 광합성을 하겠지.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 양이 그치? 하여 이산화탄소 양이 어때? 줄어들어. 광합성을 하면 그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하고. 그러면 그 처음엔 뭐지? 바다에 녹아서 줄어들고 광합성하는 세균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게? 이산화탄소 양은 줄어들면서 산소 양은 늘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의 지구의 대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부터 이 공기가 아니었어.
그치? 그러다가 이제 산소가 많아지잖아. 그럼 산소가 많아지면 같이 덩달아 많아지는 게 뭔 줄 알아? 질소. 아니. 질소는 별개야. 그냥 질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별 차이. 아르곤. 아니. 아르곤도 별개야. 오존 들어봤어? 오존? 아니요. 오존층. 아, 오존. 오존.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산소는 산소와 오존이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졌거든. 그러면 처음에는 지구가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는 오존층이 있었게 없었게? 없어요. 없었어. 그래. 오존층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면 자외선을 흡수를 못해. 그래서 있잖아.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그 생명체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 왜? 자외선에 노출이 돼.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세균들이 다 죽거든. 근데 있잖아. 과합성하는 세균이 등장해.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만들어. 그럼 산소들이 모여가지고 오존이 되거든. 그러면 그 오존층을 이루게 돼요. 그럼 오존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어때? 자외선을 흡수했지. 그럼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이제 육지에서 이제 생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 바다에 살던 생명체들이 이제 육지로 이제 올라올 거야. 그러면 그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할 때가 고생대라는 거야. 들어봤어? 고생대. 그래서 섬캄브리아 대가 있다가 오존층이 생겨서 이제 자외선 안 나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육상 생물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 그치? 그게 뭐지? 그게 봐봐. 그럼 잘 생각해봐. 조금만 더 해볼게. 육상 생물들이 처음에는 등치가 작았어. 근데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그치? 따뜻해지면서 식물들이 크게 자라. 그럼 그걸 먹는 동물들도 어때? 커져. 그때가 언제야? 공룡이 나온 중생이야. 그러면 지구를 쳤을 때 온도가 제일 따뜻했을 때가 언제이게? 중생대. 중생이 되고요. 그러다가 빙하기가 찾아오는 거야. 그치? 빙하기가 막 찾아오고 뭐지? 운석의 충돌이 일어나지. 그치? 그거 들어봤어?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갑자기 빙하기가 찾아와. 그러면 등치 큰 동물들이 어때? 죽어요. 그래,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가지고 그치 큼직큼직한 걸 많이 먹다가 이제 걔들이 없어져. 그러면 죽으면서 저거들끼리도 저거 잡아먹고 하면서 점점 더 빨리 죽지. 그러면서 이제 포유류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나온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항상 있잖아. 그렇지? 지구는 운석과의 충돌이 없었으면 어떻다고? 우리는 공룡을 피해 다니거나 아니면 없거나 아니면 저 지하 깊은 곳 그치 구석탱이에서 그치 어떻게 하면 공룡을 죽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았겠지. 그치? 얘들아 그래 진짜로 자 참 그래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치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운석과 충돌할 때는 저거들은 뭐 몰랐잖아. 갑자기 추워지고 그치 갑자기 지진해일이 일어나고 쑥 쏠려가고 그치 그랬던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의 대기 성분이 되었다. 그러면서 밑에 기권의 역할이 있는데 여기 대기 성분에 수증기는 포함하게 안 하게? 해요. 안 해. 왜 그러냐면 수증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돼 있어. 우리 책에 봐봐. 왜 수증기는 포함하지 않게? 우리 책에 수증기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줄 거면 되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양이 달라짐으로 대기 조성에 제외한다. 예를 들면 겨울하고 여름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금 텔레비 맨날 나오는 거기랑 또 달라. 그러면 공기 성분이 다 다르다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니까 이제 수증기는 빼자. 수증기 빼고 다 똑같잖아. 그래. 그러면 수증기는 제외하고 공기 성분은 비슷하다 이렇게 거의 똑같다 이렇게 표현. 자 그러면서 밑에 기권의 역할.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체를 제공해주고, 그치? 해로운 빛, 가로 열고 자외선 차단. 자외선 막아준다. 옆에다가 뭐 적으면 돼? 오존층이라 씁니다. 동그라미 2번 옆에. 얘들아, 동그라미 4번 옆에는 뭐라 쓸까? 지구의 기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준다. 대기. 온실 효과. 그치? 대기 맞는데 그 대기가 온실 효과야. 5번 옆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줄까? 잠깐만요. 4번 옆에다가 온실 효과, 2번 옆에다가 오존층, 5번 옆에다가는 뭐라 적냐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라고 적어줄래?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하여 지구 전체를 그치 기온차를 줄여주는 거야. 균형을 맞게. 그게 대표적인 기권의 역할이다. 다음 시간에 이제 기권의 구조부터 할 거고 숙제는 76페이지까지입니다. 선생님, 어, 저 1번 있잖아요. 어, 바다 이산화탄소가 탄산 2톤이에요. 탄산 이온. 탄산 이온이 형성된다. 탄산 이온이 형성. 그래서 석회암이 만들어. 자, 잠시 5분 정도 쉬시다가, 그치? 뭐 하면, 너 이제 화학 시작하지 않았나? 네. 그래. 화학. 원소 기호 외우고. 아이고, 그래. 그 귀찮지만 계속 외우고. 잠시 쉬시다. 여기 화분 숙제 없었지? 어? 화분 숙제 있었어? 있었는데. 한장. 한 번. 어디로? 30. 여기 앉아.
아유. 보자. 이번 시간에 원소 기호 쓰는 거 얘기를 했고, 나중에 테스트 할 건데, 똑바로 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이제 원소의 확인. 그리고 40페이지 한 페이지가 숙제였다. 그래서 요거 이 풀이를 할 테니까 풀어줄게. 자, 1번의 정답은 1번이 기억, 2번이 리을, 3번이 니은, 4번이 디귿. 2번은 OXXX, 3번은 니은, 4번은 XOOO, 5번은 기억이 HE, 니은은 LI, 디귿 질소, 리을은 네온, 미음은 F, 비읍은 나트륨, 시옷은 Mg, 이음은 철, 지읒은 ZN. 자, 이제 41페이지 내용을 볼 텐데,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야. 이거는 이제 줄을 하나 꺼줘야 되는데, 첫 번째 줄 있지?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이라는 게 있어. 그거 줄 꺼줘야 돼. 그리고 그 겉불꽃에 넣었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굳이 겉불꽃에 넣진 않더라도 불꽃이 있다면 색깔이 나와. 자, 그게 독특한 색깔이 나오는 걸 활용하는 대표적인 게 캠핑이라는 건 가본 적 있어? 당연히 없겠지. 뭐 네? 있어 없어? 없는데요. 그러니까. 외국반이 제일 문제가 그래. 진짜 경험이 너무 부족해. 자, 캠핑 가서 모닥불 같은 걸 피웠을 때 모닥불에 이거 아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다. 오로라 가루라고 부르는 게 있어. 이 오로라 가루라고 부르는 걸 확 뿌리게 되면 다양한 색깔의 불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오로라 가루라고 부르는데 뭐가 쓰이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7가지 색깔들 중에 이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을 넣는 거야. 그래서 그걸 뿌리면 다양한 색깔이 나오게끔 만들어진 물질이야. 해본 애들도 있을 거고, 아마 뭐 그런 게 뭔지도 모르는 애도 있을 거고 그럴 거야. 나머지 아마 이게 지금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이 집에서 국 같은 거 끓이다가 국물 좀 넘치면 이 가스불이 주황색으로 되는 거야. 당연히 모르겠지.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맨날 게임만 했나? 이게 주황색으로 변하는 이유가, 우리가 국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소금이 들어가. 이 소금은 중학교 내용에서는 소금을 우리가 꼭 순수한 물질인 것처럼 배우지만, 사실은 소금은 정말 다양한 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나트륨, 칼슘, 칼륨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이 소금이 들어간 물, 그러니까 뭐 라면 국물이든 국이든 조금 넘쳐서 이게 이제 가스불에 닿게 되면은 주황색 색깔이 나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겪어보면 알 텐데, 아니면 그거 이외에도 불꽃을 쓸 때 근데 참 불꽃을 쓸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그냥 가스불에 뭘 이렇게 올려놓는 거,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할만한 게 없긴 해. 자, 하여튼 뭐 아예 경험을 못하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 원소 확인에서는 자 이게 뭐만 되느냐 금속 원소 그렇다고 모든 금속 원소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가능해. 그 위에 줄 건 것처럼 일부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있어요. 비금속 원소 하면은 위에도 몇 개 나오는데 질소, 헬륨, 수소, 탄소, 염소 이런 비금속 원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금속이 있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금속들은 그러니까 구리나 철, 은, 백금, 금 같은 이런 몇 가지들을 제외하고는 금속들이 특이한 거는 륨, 흉 같은 걸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 헬륨은 제외야. 그래서 우리가 뭐 나트륨, 칼슘, 칼륨 이런 식으로 뭔가 들어가는 것들 보면 거기 색깔 7개 나와 있는 거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좀 색깔이 안 나와 있긴 한데 밑에 써져는 있거든.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구리 빼고 칼슘, 스트론튬, 바륨 이런 것들이 색깔이 나와. 근데 이 색깔은 이제 누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별표하라 거기다가 외워야 돼. 원소 기호도 외워야 되고 불꽃 반응 색깔도 외워야 되고 뒤에 나중에 어떤 물질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만들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까지도 외워야 돼. 여기는 외워야 될 게 제일 많은 단원 중에 하나야. 보통은 그냥 우리가 생명과학 할 때는 뭐 이런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외워야 돼. 뭔 말인지 알겠냐? 지금 그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아니 뭐 설명을 드려야지 저런 씨. 네? 응? 지금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딸랑 2명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씨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거기다 그림 보고 있어. 니 이제 중학생이잖아. 꼬꼬마 개초딩이 아니란 말이야. 아이씨. 아유 저것도 마찬가지야. 아유 무슨 진짜. 어휴. 어휴 진짜 둘이 합쳤어. IQ는 한 70 되려나 모르겠다 진짜. 뭐. 아유, 그냥 아니 그냥. 자 거기 이제 불꽃 반응 특징 볼 거야 특징. 그 표 바로 위에 있다. 이거 실험 방법 굉장히 간단하다. 자 거기 이 책은 좀 옛날 내용이다 보니까 뷰테인 토치라는 게 있어. 이 뷰테인은 그 마트에서 부탄가스라고 팔아. 그 부탄가스는 부탄이라는 말은 옛날 명칭이고 요게 뷰테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어.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옛날 명칭을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탄가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게 이제 뷰테인 가스야. 그 뷰테인 가스에다가 토치를 연결해서 불꽃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실험하는 장면이 나와. 그런데 요즘은 이거 안 써. 너가 나중에 2학년이 됐을 때 그때 학교에서 실험을 하는 학교가 있고 실험은 안 하고 선생님이 그냥 불꽃을 이용해 가지고 색깔만 보여주는 학교,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그냥 대체하는 학교가 있고 그래. 어떻게 하느냐? 자, 작은 그릇이 있어. 작은 그릇이 있는데 우리가 그 어느 정도 크기냐면 집에 아마 있을 거야. 소주잔 알지? 당연히 알 거야. 닌 당연히 알 거야. 소주잔 정도 크기 되는 그 차를 따라 마시는 잔 같은 거 있지? 하얀색 도자기로 만들어진 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냥 크기가 좀 작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가니라고 불러. 도가니. 여기 안 나온다. 이게 지금 이제 개정된 책에는 나오는데 이게 옛날 거다 보니까 안 나와. 이 도가니라고 부르는 건 흙을 빚어서 도자기가 알지? 도자기가 흙 빚어서 굽는 거. 상식이잖아. 자, 그렇게 구워서 만든 거다 보니까 얘는 높은 온도에도 견뎌. 그래서 뭔가를 연소시키거나 즉 태우거나 해가지고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실험 도구가 도가니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솜을 집어넣어. 솜. 그냥 아무 솜이나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기 약국에 가면 탈지면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독할 때 쓰는 솜을 팔아. 그래서 그게 딱 면으로만 돼 있는 솜을 팔거든. 그 솜을 집어넣는 거야. 그 솜에다가 뭐를 묻히냐면은 알코올하고 그 다음에 소량의 물을 집어넣어. 소량의 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셔놓고 내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면은 그 다음에 실험재료를 시료라고 불러요. 이 시료를 가루 형태로 돼 있단 말이야. 그거를 뿌리게 되면은 불꽃이 나와. 근데 그게 굉장히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는 여기 이제 전등 같은 거 끄고 그 다음에 이제 불꽃이 색깔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게 돼. 자, 알코올을 쓰는 거는 알코올이 물이 붙으니까 쓰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실험을 할 때는 불꽃 자체의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오면 다른 불꽃의 색을 가리기 때문에 불꽃색이 많이 없는 녀석을 써. 그래서 그게 대체로 알코올 종류들이 불꽃색이 잘 없어.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써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시료를 뿌려가지고 색깔이 나오게끔. 아니면은 처음부터 여기에 물도 소량을 섞기 때문에 그 시료를 같이 넣어서 흔든 다음에 뿌려놓고 불을 붙이기도 해. 왜 그러냐면은 요런 녀석들, 즉 거기 얘가 하나 나오는데 뭐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같은 이런 물질들은 물에는 녹지만 알코올엔 안 녹아. 그래서 소량의 물을 집어넣어서 물에 일단 녹게끔 만들고 알코올이 불이 붙으면 물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열을 받아서 이렇게 기체로 변할 때 이런 물질들도 같이 올라오면서 불꽃색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실험을 하는 거야. 그건 이제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 나도 잘 몰라. 어느 학교는 했다 그러고 어느 학교는 안 했다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또 때에 따라서 또 달라. 그래서 할지는 안 할지 나는 잘 모른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양이 적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를 포함만 하고 있으면 같은 불꽃색이 나와.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포함만 하고 있으면 그게 염화나트륨이 됐든 질산나트륨이 됐든 황산나트륨이 됐든 상관없어. 그냥 나트륨이라는 이름만 들어있으면 노란색 색깔 나와. 그리고 이제 이게 너가 이제 막 이렇게 중학생이 된 꼬꼬마 개초딩이랑 마찬가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하냐면 이름이 조금만 비슷하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름이 비슷한 게 들어있어도 화학에서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지금 동영상 찍고 있지. 너는 여기서 지금 바로 들었단 말이야. 이름이 비슷한 게 조금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얘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 알겠지? 화학은 성질이 이름 비슷하다라는 거는 비슷한 뭔가 구조를 가진 녀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지 성질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내가 되게 뭐라 할 거야.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야. 알겠냐? 네. 그래서 나트륨 들었으니까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사람 취급을 안 할 거야.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과학은 너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알겠냐? 물질이라고 부르는 건 거기에 어떤 원자가 어떻게 붙었고 몇 개가 붙었고 에 따라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염화나트륨하고 질산나트륨은 동일하게 나트륨 들었는데 성질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이런 것도 다르고 얘네들은 그냥 과학적 성질, 즉 어떤 거랑 반응하는지 어떤 거랑은 반응을 안 하는지 얘가 반응했을 때 뭐가 생기는지도 달라. 자,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게 이제 너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염화나트륨은 짠맛이 나는 물질이야. 짠맛이 나는 물질은 염화나트륨이 유일하다. 그래서 소금이 짜다라는 거는 염화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금이 짠 거야. 그러면 질산나트륨은 어떻느냐? 질산나트륨은 그냥 하얀색 가루로 짠맛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 얘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특별한 맛이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한 약간 씁쓸한 맛도 나는 그런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이 질산 나트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세지 같은데 방부제로 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질이 비슷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얘기했지만 그 7가지 색깔은 그냥 외우면 돼.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7가지 색깔은 고등학교 내용에 넘어가도 7개가 다야. 더 이상 안 나와. 근데 왜 안 나오느냐? 나머지 금속 원소들도 불꽃 반응색이라고 부르는 게 나와. 근데 뭐가 문제냐면 불꽃 반응색이 나오긴 하는데 이씨 하품이나 차고 저런 씨. 으유 씨. 이제. 어떻게 이 진짜 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해가지고 1학년 이제 시작하는 이런 반들이 항상 문제가 돼. 항상 매년 문제가 돼. 어디서 무슨 바보 같은 것들만 모여가지고 아휴 진짜 난 아닌데라는 생각하지 마. 너야.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2학기 때 시험을 쳐야 돼. 2학기 때 시험을 딱 한번 쳐보면 그때 확 사라져. 확 사라져. 내가 말했다. 나중에 2학기 때 시험을 쳤는데 수학과학이 80점보다 낮게 나왔다. 아니면 80대 초반이다. 80점 초반이다 이러면 그냥 알아서 나가면 돼. 80점이면 잘한 거 아니야? 아니, 이 학원은 평균이 98점, 99점이야. 알겠냐? 시험 한번 치면은 과학, 수학 만점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그냥 과학, 수학은 당연히 A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1년, 2년, 3년 배우면서 나중에 특목고도 지원하고 영재고도 지원하고 하는 거지. 무슨 80점대 초반에 80점도 안 되는 점수를 받고 무슨 영재군이 무슨 특목군이 있다는 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한번 쳐봐야 돼. 그래야지 싹 사라지지. 이 뭔가 좀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빨리빨리 좀 없애야 돼. 내가 이제 자주 아마 얘기할 거야. 이제 이 반에 보면 너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알지? 너가 테스트하면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알지? 나는 이번에 테스트 했을 때 너 뻔해. 맞잖아? 네. 뻔해. 나중에 이제 내가 원소 기호 이런 것들도 다 테스트 할 거거든. 그때도 점수 낮은 애들은 뻔하다. 어떻게 적을지. 정말 그런 애들은 어디서 많이 봤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주 얘기할 거야. 이 학원에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병신천국이라고 부르는 학원에서는 너그 같은 애들이 수두룩빽빽하다. 너그 같은 애들은 거기서 의외로 전체 숫자의 약 40% 정도를 너그 같은 애들이 있어. 정말 아나무인.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 너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 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아 혹시? 돈 벌려고요. 에라이씨. 망했네. 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 저는 똑같은 생각인데. 왜 망했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망한 거야. 안 그러냐? 모르지?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망한 거야. 돈 벌려고? 근데 너 수준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수준인 거야? 뭐 테스트 했을 때 그 수준으로 보면 너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아? 돈을 벌 수 있을까? 기초생활 수급자가 안 되면 다행인 거잖아. 안 그랬냐? 그 무슨 돈을 벌기? 너 개풀 뜯어먹은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이 초등학생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이제 너가 중학생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등학생이나 별반 다를 게 없거든. 아무튼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초등학교 때는 꿈이 참 다양하게 많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의사, 과학자, 뭐 대통령, 정치인,
CEO 이런 것들 괜찮아. 대통령 뭐 허무맹랑한 거 같지? 차라리 그게 나아. 그런데 초등학생들 10명한테 물어보면 그 중에 6명에서 8명이 무슨 대답할까? 돈 많이 그죠 봐. 벌- 바로 나오지. 그지? 바로 나오지. 걔네들은 인생이 망한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해. 뭔 말인지 알겠냐? 인생이 망한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돈 많은 백수? 야, 돈 많은 백수가 존재해? 존재할까? 존재 안 한다. 네가 알고 있는, 너가 알고 있는 돈 많은 백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봐. 누가 있는가? 응? 한번 얘기해 봐봐. 알고 있는 사람 한 명만 얘기하면 돼.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너 있어? 없지? 없잖아. 돈 많은 백수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존재하지도 않는 걸 뜬구름 잡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꿈이야? 아니잖아. 그건 꿈이 아닌 거야. 뭐랑 똑같냐면은 돈 많은 백수가 되겠다라는 건 난 타임머신 개발할 거야. 난 초능력자가 될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다.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해. 근데 누구 공부하는 양을 봐봐. 그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못 벌어. 100%야. 못 벌어.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 정도 공부해가지고 돈 많은 직업을 가져? 그럴 리가 없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무시할 수밖에 없잖아. 너 테스트 점수 봐봐. 그게 사람 점수인가? 그럼 지금 나중에 동영상을 나머지 애들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똑같아 사실은. 돈 많은 백수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누군지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누가 밝혀준다면 인정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없다. 전 세계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다. 근데 돈 많은 사람 하면 누가 있어? 일론 머스크. 뭐하는 거? 일론 머스크. 걔 뭐 하는 사람인데? CEO. 얘 관리자지. 예. 관리자가 얼마나 책임이 큰지 넌 알고 있어? 아니요. 모르지. 네. 당연히 모를 거야. 응? 걔가 돈이 많아. 왠지 돈이 많아. 그런데 걔가 뭘 해서 돈이 많아? 지금 백수야 걔? 아니요. 아니잖아.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또 아는 사람 누구야? 이재용. 그 다음에 빌 게이츠. 그 사람들 다 뭐하고 있어? 뭔가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 네. 이게 쉬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 너는 그 정도 능력이 되나? 안 된다. 나를 왜 그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너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너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알지? 마이크로소프트 CEO. 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 때 얘 대학을 중퇴를 했거든. 어디 다니고 있었는지 알아? 하버드. 너 거기 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래. 그럼 하버드는 개뿔 뜯어먹는 소리야. 너 그 서울에 있는 대학 갈까? 지금 네 그 테스트 실력으로 못 간다.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거든. 못 간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네가 뭘 할 건데? 안 그러냐? 어쩌나? 네 미래의 네가 공부를 할까? 지금 네가 공부를 안 하는데. 네 과거에 네는 공부했을까? 안 했지. 너 듣기에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리고 있어. 맞잖아. 아니라고? 너 책 한번 나중에 한번 훑어볼까? 그림 몇 개나 그려놨는가? 응? 색칠하고 그림 그리고 몇 번이나 했는가? 네 옆에 친구랑 멍 때리다가
맞잖아. 멍 때리다가 뭐 한다 그러면은 잠깐 보는 척했다가 멍 때리다가 맞잖아. 안 그랬다고? 그럴 리가 없어 누구. 내가 본 게 한두 번이면 네가 한 번이면 그렇게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지. 몇 시간마다 그러고 있는데 뭐.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 학원 이전에 있던 그 학원에는 진짜 너 같은 애들이 전체 학생 수의 40에서 50%가 그런 애들이었어. 그런 애들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허접한 고등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어영부영 하다가 대학도 못 가는 애들, 용접하는 애들, 오토바이 타다가 뒤지는 애들. 뭔 말인지 알겠냐? 심한 경우는 어떤 애들이냐면은 학원에서 공부도 안 하고 내 지가 뭐 대단한 척 이렇게 있잖아. 주둥이로만 나불나불나불 하다가 고등학생 때 교도소 간 새끼도 있어. 딴 애 때려가지고. 알겠냐? 벌써 전과자가 되는 그런 애들도 있었다고. 지 입으로는 항상 그 얘기를 해. 그런 애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성공할 거라는 거야. 자기는 성공할 거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니 뭘로 성공할 건데 이러면 걔가 뭐라는 줄 알아? 니 성공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래. 네가 성공하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는데 니 성공은 무슨 개뿔 뜯어먹어서 니 현실을 봐라 이러면은 지 성공하고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 지도 지가 알아. 지가 성공이니 개뿔이니 그런 거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화를 내지. 근데 너거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 그때 정말 진짜 온 사방에 무슨 찐따 일진들 다 모아놓은 그런 학원에 보고 있으면 딱 너거 생각이, 너거 보면 딱 그때 생각이 나요. 지금 이거 내가 7개 외우라고 했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7개를 다 외우는 애가 입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내가 볼 때는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할걸. 너가 이제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문제는 너가 외우느냐 하는 거야. 안 외운다는 거지. 지금 뭐 외우라고 하면 지금 외우지나 이게 내일 되면 까먹어. 당연히 까먹어. 기억 못해. 근데 필요한 데도 있겠지. 나중에 이제 꿈이 있고 어떤 꿈이냐? 돈 많이 버는 꿈 이런 거는 꿈이 아니야. 알겠냐? 그런 건 쓰레기 같은 거야. 그런 걸 갖다가 꿈이라고 어디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만 알겠냐? 꿈이라고 부르는 건 구체적이어야 돼. 내가 뭘 하겠다. 어떤 직업군에 속하겠다. 이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최소한 못하더라도 나는 그냥 뭐 방송국 PD를 하겠다. 나는 웹툰 작가를 하겠다. 내가 지금 악기를 좀 잘 다루고 이러면은 내가 뭐 피아니스트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구체적인 거지.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질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진짜 멍청이들 병신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꿈도 없다는 거잖아. 안 그래? 뭘 잘하는지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공부를 하나 안 하지. 그래서 너 나이 때는 뭐 해야 되느냐? 다양한 걸 접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지. 어떤 거 하면 돈을 많이 될까? 그러면 걔는 앞으로 인생이 박살나는 거야. 어떤 거 하면 돈이 많이 되기는 당연히 힘든 걸 하면 되기 힘든 걸 하면 돈이 되겠지. 그럼 되기 힘든 거는 뭐야? 되기 힘든 직업군이 뭔데? 의사. 의사들 되기 힘들잖아. 그럼 의사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는데?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지. 근데 하냐 하는 거야? 안 하잖아. 의사보다도 더 돈을 잘 버는 직업군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의사보다 더 되기가 힘들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되게끔 해주나?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공부라는 건 있잖아.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근데 너는 투자를 안 하잖아. 입안에 있는 애들 중에 지금 15명이 넘게 있는데 15명이야 누가? 그 중에 80%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해. 니도 그렇잖아. 너가 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나? 돈 많이 버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너 공부하는 양 보면은 돈 많이 벌기 무슨 기초생활 수급자 안 된다는 얘기지. 내가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학원에 계속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다른 데는 없어. 여기 있냐? 특목고나 영재고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란 말이야. 그럼 그 기회라고 부르는 걸 갖다가 잡을 수 있는 애들이 그러면은 내가 개나 소나 여기 와서 수업 들으면 그걸 잡을 수 있을까? 못 잡는다. 잡을 수 있는 애들은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뭘 해보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애들이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는 애들은 안 돼. 그래서 불꽃 반응 색깔 나중에 어차피 테스트 할 거니까 그때도 한번 볼 거야. 몇 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적을 수 있는지. 이건 뭐 7개밖에 안 돼. 근데 그 7개조차도 못 외우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하여튼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색깔 잘 보면 문제점이 하나 있다. 자, 그 색깔 7개 한번 봐봐.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는가? 빨간색이 빨간색이 2개지. 네. 리튬과 스트론튬이 둘 다 빨간색이야. 그러면은 내가 빨간색 불꽃이 뜨 나왔을 때 이게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내가 그게 리튬이 들어서 빨간색인지 스트론튬이 들어서 빨간색인지 아니면 둘 다 들어서 빨간색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쓰는 게 바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그 밑에 2번에 나온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나온 불꽃색을 너 프리즘 알지? 프리즘을 빛을 통과시켜가지고 보면 희한한 띠들이 나와.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자 거기 줄을 하나 떠줘야 돼.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점 찍은 설명 첫 번째 거.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 위치, 개수, 굵기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어. 이게 그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프리즘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내부를 좀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빛이 안 들어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런 띠들을 좀 잘 보게끔 만들어진 도구를 분광기라고 불러. 분광기. 별거 없어. 그냥 프리즘 하나 들었고 시커먼 통에 그냥 우리 그 저금통에 동전 넣는 구멍 정도 되는 틈이 좀 만들어져 있는 그게 다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이 빛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이제 굴절해가지고 이 시커먼 바탕에 이렇게 띠가 몇 개 생겨. 근데 이 띠가 원소마다 다 달라. 원소마다 싹 다 달라. 그러니까 리튬이 거기에 선 한 4개쯤 나와. 스트론튬은 선이 한 7개쯤 나와. 같은 빨간색이라도 선의 위치나 개수, 굵기 같은 것들이 싹 다 달라. 이거는 그 원소에 뭐라 하냐면은 무슨 뭐 지문, DNA 같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러 개 섞여 있어도 이걸로 어떤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 이걸 갖다가 실제로 문제로도 어떻게 내느냐면은 제일 밑에 박스 안에 시커먼 띠 4개가 나와 있는 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물질 X에 원소 A, B, C 중에 어떤 게 들어있냐라는 이런 문제, 진짜 간단한 문제인데 원소 A에 들어있는 선에 그대로 물질 X에 그어보면 돼. 그랬을 때 그 선이 하나도 빠짐없이 있으면 그 원소는 있는 거야. 그런데 선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는 있는데 1개가 없어. 그러면 없는 거다. 이 선이 1개라도 없으면 1개라도 위치가 어긋나 있으면 없는 거야. 그래서 선 긋기 문제. 선을 쭉 몇 개 쭉쭉쭉 그어보면 아 이거 들어있네 안 들어있네. 선을 끌 필요도 없이 그냥 눈으로도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와.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원소들이 합쳐져 있든 간에 상관없어. 그 스펙트럼 다 나타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밀 장비들이 이 원리를 써가지고 물질을 찾아내는 이런 기계들도 존재를 해.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 분석기라고 불러. 안 적어놔도 돼. 어차피 너는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기계니까. 이 원소 분석기는 연구실 같은 데서 어떤 물질 안에 어떤 미량의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찾을 때 쓰는 기계야. 이 기계는 작동을 시키면 내부에서 불꽃이 켜져. 불꽃이 켜진 상태로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얇은 호스로 빨아 올린 다음에 이 불꽃에다가 분사를 시키고 분사시켰을 때 나오는 이 선 스펙트럼을 이 정밀한 기계가 분석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원소가 얼마만큼 양이 들어있는지까지도 분석을 해서 표로 컴퓨터를 출력을 해요. 원리는 간단해. 이 불꽃 반응 색깔. 그러니까 어떤 원소들인지 이 7개만 찾는 게 아니야. 그 기계는
우리가 이 불꽃 반응색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한 7개 정도 되는 거지. 웬만한 원소들은 불꽃 반응색이 나와. 근데 그게 우리가 너가 이거 혹시 배웠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부르지? 가시광선이라고 불러. 가시광선 중에서도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 구분이 안 되는 불빛 이런 것들 나오는 거는 빼는 거야. 빼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대의 빛이 아닌 다른 영역대의 빛이 나오는 녀석들도 있어. 그런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계로는 가능해. 그래서 기계로 이런 걸 갖다가 쓰게 되면은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원소들을 분석할 수 있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한 가지 이제 봤어. 이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중학교 1, 2, 3학년을 통틀어서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원소 확인하는 방법이. 뭔 말인지 알겠냐? 원소 확인하는 방법 이거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특목고에서는 어떤 물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기도 해. 그럴 때는 이런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너가 거기 해당이 되는지는 나도 잘 몰라. 그냥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슬슬 숙제로 나갈 텐데 42페이지는 해야 돼. 그리고 몇 개를 뺄 건데 43페이지에 5번 문제는 일단 뺄 거야. 5번은 원래 이게 물을 전기분해하는 실험 장치가 원래 앞에서 소개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 그래서 요거 빼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13번 문제를 뺄 거야. 요즘은 뷰테인 토치 이용해가지고 불꽃 반응색 보는 게 안 나와. 그래서 요거 빼고 그 다음 넘어가. 그래서 46페이지에 23번하고 24번이 물의 전기분해와 그 다음에 뷰테인 토치로 불꽃 반응 색깔을 실험하는 거야. 이 두 개도 뺄 거야. 그걸 빼고 46페이지까지 해주면 돼. 이 동영상 이거를 몇 명이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숙제 풀이를 할 거야. 그렇게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겠다.